소개, 중고차 시장에 숨어있는 진짜 보석들. 지금 중고차 매장 한쪽에는 딜러들이 손님에게 한 번만 봐 달라고 부탁해야 할 정도로 조용히 묻혀있는 SUV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정비사들은 거의 다 이 차들 중 하나를 몰래 사서 아내에게, 대학에 가는 자녀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불쌍해서 사는 차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르는 차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기본적인 정기 정비만 잘해도 25만 마일을 충분히 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실제 가치보다 수천 달러나 낮은 가격에 팔리는 SUV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구매자가 이 차들의 존재 자체를 제대로 모릅니다. 20년 동안 정비소에서 일하면서 제가 확실히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정 브랜드 로고 하나 때문에 줄을 서서 비싼 돈을 내지만 이 새 모델은 제대로 알아본 사람을 기다리며 조용히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차는 제 개인 데일리카입니다. 제 돈을 직접 들여 샀고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중고 SUV 세대를 소개하겠습니다. 현대차 가격으로 랜드로버급 능력을 보여주는 차들입니다. 특히 첫 번째 모델은 자세히 다룰 겁니다. 이 차는 중고 SUV를 보는 여러분의 기준 자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Top 1 뷰익 앰비션 바이유익 앰비전은 정비소에 들어오는 순간 제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만드는 SUV입니다. 뭔가 고장 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차들은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 말고는 거의 손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만 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3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중고 아우디 Q 구매 전 점검을 받으러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차였고 2015년식에 7만 1천 마일, 가격은 2만 7,500달러였습니다. 저는 차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모든 부분을 점검한 뒤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차는 타이밍 체인 텐셔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터보 쪽 정비 이력이 마음에 걸리며 전자장비에서도 경고 신호가 보입니다. 앞으로 2년 안에 수리비로 4,000달러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녀가 그럼 어떤 차를 추천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2020년식 뮤익 엔비전 에센스 4륜9동 모델을 찾아 보여줬습니다. 주행거리는 5만 2천 마일, 가격은 1만 9,800달러였습니다. 크기는 비슷하고 신뢰성 기록은 더 좋고 가격은 7,700달러나 저렴했습니다. 그녀는 그 차를 샀습니다. 그게 14개월 전입니다. 그 이후 총 수리비는 얼마였을까요? 83달러였습니다. 직접 하기 귀찮아서 맡긴 엔진 오일 교환 비용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1년 이후에 2세대 엠비전에 대해 사람들은 잘 말하지 않지만 사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1세대 모델도 꽤 탄탄한 차로 입증되었습니다. 뷰익은 이 차를 좋은 의미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2.0리터 터보 4기통 엔진과 9단 자동 변속기의 조합은 제너럴 모터스가 오랫동안 다듬어 온 파워트레인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묵묵히 제 역할을 합니다. 실내는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뷰익의 quiet 튜닝 기술 덕분입니다. 단순히 방음체를 조금 넣은 수준이 아니라 차체 구조 단계부터 소음 차단을 고려해 설계한 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엔비전은 프리미엄 캐딜락 제품들과 플랫폼의 유전자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보닛 위에는 뷰익 로고가 붙어 있고 그 로고 때문에 중고 가치가 크게 내려갑니다. 2020년식 엔비전 4륜9동 모델, 주행거리 6만 마일 이하의 평균 중고 가격은 보통 1만 8천 달러에서 2만 2천 달러 사이입니다. 같은 연식의 BMW X를 비슷한 주행거리로 보면 2만 8천 달러에서 3만 3천 달러까지 갑니다. 약 1만 달러 차이입니다. 그런데 제 정비소 경험으로 보면 엔비전은 장기 유지비가 그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구매할 때는 몇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어떤 세대의 모델인지 확인하세요. 2021년 완전 병역 모델은 분명한 개선이 있었지만 2019년과 2020년식도 충분히 믿을 만합니다. 다만 2016년과 2017년 초기 모델은 작은 초기 문제들이 있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꼼꼼히 테스트하세요. 일부 초기 모델에서는 화면 반응이 가끔 느리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신뢰성 자체를 흔드는 문제는 아니고 소프트웨어 성격의 문제지만 알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타이어 마모 상태를 보세요. 한쪽만 닳거나 고르지 않게 마모됐다면 얼라이먼트를 오래 방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매를 포기할 이유라기보다 가격 협상 카드입니다. 넷째, 정비 기록을 확인하세요. 이 차들은 정기 관리만 잘해도 매우 안정적으로 달립니다. 반대로 관리가 소홀했던 차는 원래라면 생기지 않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MB전에 대한 결론은 간단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하며 잘 만들어진 컴팩트 SUV를 얻게 됩니다. 많은 트림에서 사륜 구동도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은 평범한 혼다 수준인데 실제로는 프리미엄 지향으로 설계된 차입니다. 이 차들이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보니스에 뷰익 로고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50세 미만의 많은 구매자들은 뷰익 매장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손해이고 여러분에게는 기회입니다. Top2 혼다 파스포트, 이 목록의 두 번째 SUV는 어쩌면 미국에서 가장 무시받는 혼다 모델일지도 모릅니다. 이 차가 보여주는 가치에 비하면 감가상각이 정말 모욕적일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혼다 패스포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이름이죠. 이 차들이 제 정비소에 들어오면 저는 진심으로 왜 들어왔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대개 고장 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엔진 오일, 브레이크, 타이어, 가끔 캐빈 필터. 패스포트를 소유한다는 건 보통 이런 경험입니다. 지난 봄 한 남성이 2021년식 패스포트를 타고 왔습니다. 주행거리는 8만 7천 마일이었습니다. 그는 인증 중고차로 이 차를 샀고 3년 동안 아주 거칠게 몰았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장거리 여행도 했고 장비도 실었고 정말 제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제게 차를 전부 살펴보고 앞으로 뭐가 문제될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리프트에 올리고 서스펜션을 확인하고 구동계도 보고 코드도 읽고 변속기 오일 상태까지 살폈습니다. 제가 뭘 찾았을까요? 당장 손댈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정 브레이크 패드도 아직 30%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12만 마일쯤 되면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장난치는 줄 아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혼다는 2019년에 패스포트를 다시 내놓으면서 아주 영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검증된 파일럿 플랫폼을 가져와서 3열 시트를 없애고 튼튼한 3.5리터 V6 엔진과 9단 자동 변속기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중형 2열 SUV를 만들었고 이 차는 완전히 사람들의 관심 밖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10년 넘게 다듬어진 혼다의 검증된 기술입니다. 3.5리터 V 엔진은 280마력을 냅니다. 고장날 터보가 없습니다. 걱정해야 할 무단 변속기 CVT도 없습니다. 자연 흡기 엔진과 전통적인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의 조합입니다. 혼다가 오랫동안 다듬어 온 바로 그 방식입니다. 카앤드라이버는 2019년식 패스포트를 4만 마일 장기 테스트에 투입했습니다. 결론은 완벽한 신뢰성, 예상 박수리 0건이었습니다. 1년 넘는 소유 기간 동안 총 유지비는 $647였습니다. 여기에는 엔진 오일 교환, 타이어 위치 교환, 필터 교체가 포함됩니다. 컨슈머 리포트스는 2022년식 패스포트에 신뢰성 최고점인 5점 만점에 5점을 주었고 CR 추천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리페어 페일은 연간 유지비를 약 $500로 평가하는데 이는 세그먼트 평균보다 $100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시장 가격을 보면 이 차는 더 흥미로워집니다. 2021년식 혼다 패스포트 EXL, 주행거리 6만 5천 마일 정도의 차는 보통 2만 4천에서 2만 8천 달러 사이입니다. 같은 연식, 비슷한 주행거리의 토요타 서울러너 SR5는 3만 5천에서 4만 달러까지 갑니다. 1만에서 1만 2천 달러 차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패스포트는 포장도로에서 더 편안하게 달리고 연비도 더 좋으며 실내도 훨씬 현대적입니다. 사러너는 오프로드 능력과 잔존가치에서는 앞서지만 SUV를 출퇴근과 가족 여행에 쓰는 90%의 구매자에게는 패스포트가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중고 패스포트를 시승할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인포테인먼트 반응 속도를 테스트하세요. 2019년과 2020년 일부 모델은 시스템이 느린 편이었습니다. 혼다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개선했지만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고속도로에서 가속할 때 진동이 있는지 느껴보세요. 뭔가 떨림이 있다면 엔진 마운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일부 차량에서 알려진 문제입니다. 수리비는 약 $400 정도이고 가격 협상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셋째, 적재 공간을 살펴보세요. 패스포트는 활동적인 운전자들이 많이 고르는 차입니다. 트렁크 쪽의 긁힘과 사용 흔적은 차가 얼마나 험하게 쓰였는지 알려줍니다.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판단에는 도움이 됩니다. 누가 이 SUV를 사야 할까요? 혼다의 신뢰성을 원하지만 사멸은 필요 없고 CR-V는 너무 작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패스포트가 답입니다. SUV를 20만 마일 이상 오래 탈 생각이고 검증된 단순한 기계를 원한다면 이 차가 맞습니다. 토요타 프리미엄 가격에 지쳤지만 여전히 일본차의 신뢰성을 원한다면 이 차가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피해야 할까요? 진지한 오프로드 성능이 필요하다면 패스포트는 그 목적의 차가 아닙니다. 눈길이나 가벼운 비포장길은 잘 다루지만 기본적으로 포장도로 생활을 위해 설계된 차입니다. 가끔이라도 3열 좌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파일럿을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중고 가치가 구매 가격보다 더 중요하다면 4러너가 아직은 그 싸움에서 이깁니다. 물론 그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비 소식 계산으로 보면 패스포트는 이렇습니다. $25,000에 사서 15만 마일을 더 타고 그동안 총 유지비로 $3,200 정도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형 2열 SUV 시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가치 제한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탑스터는 렉서스 GX CR960 렉서스 GX C60은 제가 개인적으로 6년 동안 소유했던 SUV입니다. 그리고 누가 저에게 실제로 어떤 차를 사야 하느냐고 물으면 가장 자주 추천하는 차량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하지만 직접 몰아보고 정비 기록을 확인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렉서스 GX 4660입니다. 프레임 바디 구조의 SUV이며 전설적인 토요타 랜드크루저 프라도와 뼈대를 공유하고 렉서스 실내를 입고 포기를 모르는 엔진을 얹었으며 비슷한 랜드크루저보다 15,000에서 25,000달러 낮은 가격에 팔립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럭셔리 SUV 구매자가 독일 브랜드 로고만 쫓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을 직접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년 전 저는 2015년식 렉서스 GX 4260을 샀습니다. 주행거리는 78,000마일, 가격은 28,500달러였습니다. 애리조나의 렉서스 딜러에서 완벽하게 관리된 정비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비사가 왜 렉서스를 사느냐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거의 어떤 차든 좋은 가격에 구할 수 있는데 말이죠. 저는 제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샀습니다. 지금 제 GX는 21만 4천 마일을 달렸습니다. 일반 정비를 제외한 총 수리비는 1,837달러였습니다. 그 안에는 16만 5천 마일대 교체한 워터펌프 앞브레이크 2번, 점화 플러그 한 세트가 포함됩니다. 원래 변속기는 제가 처음 샀을 때처럼 부드럽게 변속합니다. 4.6리터 V-War 엔진은 밖이 10도든 110도든 매일 아침 즉시 시동이 걸립니다. 이 엔진 WR FE 4.6리터 V8은 토요타가 툰드라, 세쿼이아, 랜드크루저, 렉서스 LX에 넣었던 바로 그 엔진입니다. 이것은 예민한 렉서스 전용 고급 엔진이 아닙니다. 전 세계 픽업 트럭과 SUV에서 수백만 마일을 통해 검증된 토요타의 일꾼 같은 V8입니다. 31마력을 내고 6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리며 이 조합은 10년 넘는 생산 기간 동안 완성도 높게 다듬어졌습니다. GX와 60의 모든 부분은 보수적인 공학의 결과물입니다. 검증된 설계, 프레임 바디 구조, 30만 마일을 꾸준히 달리는 차량들에 쓰인 플랫폼 구조, 실제 오프로드 능력을 위한 상시 사륜 구동과 잠금식 센터, 디퍼렌셜, 타이밍 벨트가 아니라 타이밍 체인이기 때문에 1,500달러짜리 정기 교체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내에는 진짜 가죽과 진짜 목재가 들어갑니다. 3년 동안만 인상적으로 보이고 달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버티도록 만든 실내입니다. 중요한 숫자를 보겠습니다. 2017년식 렉서스 GX 460 프리미엄 주행거리 8만 마일 차량은 현재 32,000에서 38,000달러 정도에 거래됩니다. 같은 주행거리의 2017년식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는 3만에서 3만 5천 달러 정도지만 그 차이는 3년 안에 수리비로 다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2017년식 토요타 사러너 리미티드는 38,000에서 45,000달러까지 갑니다. 프레임 기반 SUV이긴 하지만 실내는 훨씬 떨어지고 기본 능력은 비슷합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생산된 GX460은 중고 럭셔리 SUV 시장에서 아마도 가장 뛰어난 가치 중 하나입니다. 랜드크루저의 DNA, 렉서스의 제작 품질, 진짜 오프로드 성능, 이 독일 경쟁차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신뢰성 통계를 모두 얻을 수 있는데 가격은 아직 시장이 이 차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온라인 포럼의 오너들은 원래 구동계로 20만, 25만, 심지어 30만 마일까지 달린 사례를 꾸준히 보고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정비 주기만 잘 지키면 충분히 나오는 일반적인 결과입니다. JD 파워는 2021년과 2022년식 GX의 신뢰성 최고점인 9점 만점에 5점을 주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도 꾸준히 이 차를 모든 카테고리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SUV 중 하나로 평가해 왔습니다. 유지와 수리 비용도 럭셔리 차량치고는 놀랄 만큼 합리적입니다. 연간 유지비는 보통 500에서 800달러 정도입니다. BMW X5가 약 1,200달러, 메르세데스 GLE가 약 1,100달러인 것과 비교해 보세요.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수천 달러의 절약으로 쌓입니다. GX 라이 60을 살 때 제 점검 목록은 이렇습니다. 첫째, 초기 모델의 도장 상태를 확인하세요. 특히 2010년부터 2013년식은 일부 기후 조건에서 클리어 코트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계적 문제는 아니고 외관 문제지만 차량 가치에는 영향을 줍니다. 둘째, 차대 번호를 렉서스 리콜 기록과 대조하세요. 여러 해 동안 작은 서비스 캠페인이 있었고 모두 처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프리미엄과 럭셔리 트림의 에어 서스펜션을 테스트하세요. 시동을 걸 때 컴플에서 소리가 과하게 나지 않는지 듣고 차체가 수평을 유지하는지 확인하세요. 고주행 차량에서 서스펜션 부품은 가장 흔한 소모 부품 중 하나이고 교체 비용은 싸지 않습니다. 넷째, 렉서스나 토요타 딜러 정비 기록이 있는 차를 찾으세요. 이 차들은 제대로 관리하면 정말 오래 갑니다. 기록이 잘 남아있는 차를 찾는다면 앞으로 10년은 마음 편하게 탈 수 있습니다. 누가 GX460을 사야 할까요? SUV를 실제로 오프로드에서 쓰는 사람입니다. 이 차는 모험 분위기만 내는 가짜 SUV가 아닙니다. 트레일, 견인, 거친 환경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자주 하고 편안함과 신뢰성, 검증된 기계에서 오는 안정감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도 잘 맞습니다. 3열 좌석이 필요하고 독일 경쟁 모델에 비해 디자인이 오래돼 보이는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가족에게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2018년식 GX360이 2035년에도 멀쩡히 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이해할 만큼 현실적인 사람에게 맞는 차입니다. 같은 연식의 BMW X5가 그때쯤 폐차장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누가 피해야 할까요? 연비가 매우 중요하다면 V8 엔진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복합 기준으로 갤런당 약 15에서 18마일 정도를 달리며 프리미엄 휘발유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신뢰성과 능력을 얻는 대신 치르는 대가입니다. 최신 기술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꼭 필요하다면 GNS의 신뢰는 새 차였을 때도 이미 조금 오래돼 보였습니다. 렉서스는 2024년에야 이 모델을 완전히 새롭게 바꿨고 이전 세대는 유행보다 내구성을 우선했습니다. 차를 과시용으로 사고 사람들이 쳐다보길 원한다면 GX는 맞지 않습니다. 이 차는 화려함의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매일 좁은 주차 공간에 넣어야 한다면 길이가 약 112인치나 되는 꽤 큰 차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렉서스 GX460에 대한 제 최종 의견은 간단합니다. 누군가 오늘 저에게 35,000달러를 주면서 앞으로 15년 동안 최소한의 수리비로 탈 SUV를 사라고 한다면 저는 경쟁 모델은 쳐다보지도 않고 또 다른 GX460을 살 겁니다. 토요타 트럭의 신뢰성, 렉서스의 정숙함과 고급감, 진짜 능력, 그리고 이 차가 얼마나 좋은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중고 가격의 조합은 GX460을 전체 중고 SUV 시장에서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줍니다. 최종 정리, 왜 정비사들은 이 세대를 고를까? 결국 이 세대입니다. 시장은 계속 무시하지만 정비사들은 계속 사는 SUV들입니다. 뷰익 앰비전은 속삭이듯 조용한 신뢰와 캐딜락 계열의 기반을 갖추고도 잘 갖춰진 혼다보다 낮은 가격에 팔립니다.
50세 미만의 구매자들이 뷰익 매장을 거의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다 패스포트는 사람들이 혼다가 이 차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은 것처럼 감가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혼다가 오랫동안 다듬어 온 공식을 그대로 보여주며 꾸준히 달립니다. 렉서스 GX 자무심은 정장을 입은 랜드크루저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구매자들은 독일 브랜드 로고가 없다는 이유로 지나쳐버립니다. 정비사들은 이 차들이 실제 가치보다 2만 달러 낮게 팔리는 것을 보고 자기 가족을 위해 가져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3만 5천 달러 이하로 살 수 있으면서 2배 비싼 차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SUV 세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딜러 매장에 갔을 때 판매원이 정비 이력이 소설책보다 긴 3년 된 유럽산 리스 반납차로 여러분을 끌고 가려 한다면 이제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정비소에서 전설적인 평가를 받은 SUV가 무엇인지, 정비사들이 진짜로 존중하는 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20년 동안 차들이 들어오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배운 진짜 정보를 오늘 들으신 겁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차를 잘 돌보면 차도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받아들이든 아니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행동 유도 이번 분석이 중고차 시장과 이 과소평가된 SUV들을 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딜러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자동차의 역사와 기계적인 진실을 파헤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투자하고 오래 버티는 차를 선택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기계들에 대한 다음 심층 분석도 곧 찾아옵니다.